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관계의 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서로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자꾸 서로를 밀어내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? 마치 전쟁터 같은 사랑, 그 역설적인 상황의 진짜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런 질문 아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 보셨을 거예요. 관계가 깊어지면 더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도대체 왜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. 이 문제는요, 네가 잘못했다,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누구의 탓을 가리는 게임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어떤 구조, 어떤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. 그럼 이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두 주인공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애착 유형입니다. 먼저 불안형을 한번 볼까요? 이분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함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.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버려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죠.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. 자, 그럼 회피형은 어떨까요? 이분들에겐 나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. 관계 속에서 내 공간이 침범당하고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. 그래서 이분들은 거리를 두거나 침묵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. 어때요?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부딪히는 것 같죠? 아니, 근데 이렇게나 정반대인 두 사람이 대체 왜 그렇게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력하게 끌리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이 패턴이 시작되는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관계 초기에는요, 상대방이 마치 내게 없는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. 나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워줄 운명의 짝이라고 느끼는 거죠.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감정의 파도를 타는 불안형은 감정 표현이 적은 회피형을 보면서 와, 저 사람은 정말 안정적이고 든든하구나 하고 매력을 느껴요. 반대로 늘 감정을 억누르던 회피형은 불안형의 그 넘치는 에너지와 애정 표현 속에서 자신이 잊고 살았던 살아있다는 느낌,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짜릿하게 느끼게 됩니다. 정말이지 완벽한 시작처럼 보이잖아요?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완벽해 보였던 조합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서로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바로 그 부분이 이제는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추격 도피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 순환고리는요, 거의 자동 로봇처럼 그리고 아주 단계적으로 작동해요. 자, 보세요. 첫째, 사소한 오해로 둘 사이에 긴장이 생깁니다. 그러자 둘째, 불안형은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대화를 시도하고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죠. 근데 셋째, 회피형은 이 다가옴을 엄청난 압박으로 느끼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폭주하기 시작해요. 넷째, 불안형은 상대의 침묵을 관계의 끝, 즉 버려짐이라는 최악의 신호로 해석하고 패닉에 빠져서 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. 결국 마지막 단계, 이 압박감에 과부하가 걸린 회피형은 아예 소통의 셔터를 내려버리죠. 정말 끔찍한 사이클이 무한반복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패턴은요, 그냥 반복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.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점점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이걸 심리학에서는 공진화라고 부릅니다. 공진화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원래 성향에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른 상대방의 반응이 다시 내 성향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. 서로가 서로를 최악의 버전으로 계속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불안형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. 처음엔 그저 사랑을 확인받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반복되면서 상대의 작은 표정 변화, 메시지 답장이 1분 늦는 것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는 초예민 상태가 됩니다. 결국 불안은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내 성격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. 회피형도 똑같습니다. 처음엔 그저 혼자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해 정도였을 거예요. 하지만 계속되는 추격 속에서 파트너의 모든 감정적인 표현이나 요구를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. 결국 친밀감이라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게 되고 회피는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자 생존 방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이 공진화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,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뇌와 신경계에 아주 깊숙이 각인된다는 점이에요.
이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. 불안형의 뇌를 한번 들여다볼게요. 상대가 멀어졌을 때 극심한 불안감, 즉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온몸을 지배합니다. 그러다가 상대가 다시 돌아와 줬을 때 느끼는 그 폭발적인 안도감과 기쁨, 바로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터져 나오는 거죠. 이게 마치 도박 중독과 같아요. 이 짜릿한 보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. 반대로 회피형의 뇌는요, 감정적인 압박이 느껴질 때마다 신경계가 경고등을 켜며 과열돼요. 이때 거리를 두고 혼자가 되는 것이 이 과열된 시스템을 식히고 안정을 찾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몸으로, 뇌로 학습하게 됩니다. 회피가 곧 생존을 위한 학습된 전략이 되는 셈이죠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형은 더 불안에 집착하게 되고 회피형은 더 극단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.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. 두 사람의 신경계가 서로를 그렇게 만들도록 수없이 반복 학습한 결과일 뿐입니다. 그렇다면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? 아닙니다. 다행히도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탈출 버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자, 이 문장이 바로 그 탈출 버튼입니다. 이 끝없는 굴레가 깨지는 유일한 순간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겠다는 기대를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.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풍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 조절로 방향을 틀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. 내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되찾아오는 거죠. 혹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지난 관계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시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당신이 느꼈던 그 모든 혼란과 분노, 무력감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. 이 특수한 구조 안에 갇혔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겪었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,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이건 단지 두 사람이 가진 각자의 생존 전략이 서로 최악의 방식으로 충돌하고 얽혀버린 상호작용의 문제일 뿐입니다. 불안형과 회피형의 관계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립니다.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치유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서로를 더 깊은 상처와 더 극단적인 성향 속으로 밀어넣는 잔인한 진화의 실험실이 되기도 합니다.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